2010년 1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존 마리아는 경찰견을 해변으로 보내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색견을 보낸 지 얼마 안 돼 냄새를 맡던 수색견은 두 발로 아주 외진 모래사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견 블루는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 길고비치에서 인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매춘부록이라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어려 시신을 지켜봤던 경찰관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브로녹스 출신이었는데 올해 24세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견 블루는 시체가 발견된 인근 해변 오쿠비치에서 세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녀들 또한 20대의 나이로 아주 예쁜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들의 직업 또한 매춘부였습니다. 미용사 바렐로니는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브로녹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자를 만나러 간다며 나간 후 실종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가족은 이상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딸이 매춘을 하고 있으니 간수를 잘하는 둥 가족을 자극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4명의 공통점은 모두 20대였고 몸집이 아주 작은 여성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6월 6일 보카로보에 살고 있는 올해 22세 아가씨 오토맨이 실종되었을 당시 그녀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뉴욕행 버스에 올라탄 뒤 이틀 만에 실종되었습니다. 시신이 묶여있는 상태로 보아 아마도 살인범이 살해하려는 여성들을 선택한 기준이 왜소하고 조그만 여성을 고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삼배 자루에 담겨져 있었는데 발목에 밧줄이 묶여져 있었고 손목에도 밧줄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살인범을 잡지 못하는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무능한 경찰의 수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과 4월에 서포크와 나사우 카운티 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추가로 6구의 시신이 더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성 4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 그리고 20대 여성을 포함해 총 6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2010년 9월 2일 카스테롤이라는 여성이 손님을 만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룸메이트가 방을 비워주기 위해 나갔을 때 손님으로 생각되는 덩치 큰 한 남성이 커다란 쉐보레 트럭을 주차한 후 들어간 것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그 당시 남성을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덥수룩한 머리에 키는 상당히 컸으며 그가 타고 온 트럭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된 용의자는 쉐보레 대형 트럭을 타고 다니는 키 큰 남성이었습니다. 길고비치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 정확히 1년 후 또 다른 한 구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수영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익사사고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부검을 해본 결과 목이 졸려 질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공방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피해 여성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2010년 12월 11일 실종된 24세 여성
길버트의 시신을 찾음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인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길버트는 매춘 행위를 위해 고객의 전화를 받고 고객의 집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고깃집에 도착한 그녀는 도망치며 911에 살려달라는 전화를 했었는데 911에 녹화된 음성을 들어보면 그가 나를 죽이려 해요 라며 무려 23분간 살려달라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지 한 달 후 셔포크 경찰국장은 존 마리아 경찰관에게 블루라는 이름의 시체 찾는 훈련을 받은 도글 제퍼트와 함께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또 다른 시체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FBI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신이 발견된 지역, 즉 범인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시체를 묻을 만한 지역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FBI가 건네준 자료대로 수색견을 보내 조사해 보았더니 세 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린 브레이너스, 멜리사 바텔레미, 메건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서로 정확히 150m 간격으로 묻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신은 추가로 발견이 되었는데 2011년 3월 오션파크웨이에서 발견된 여성 제시카, 2011년 4월 슈넌 미상의 아시아 여성, 2011년 5월 9일 제시카 테일러 등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자 중 페르메이라는 여성은 두 자녀의 어머니였는데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도 아파트 원리금 상환을 지급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춘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후 친구인 사라 카르메스는 낯선 전화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친구가 전화를 받자 조금 전 베르메스를 보았는데 아마도 당신 친구가 장려촌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자질하듯 말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카르메스는 그 이후로도 그 남자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곳으로 나오라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약속된 장소로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얼마 후 다른 실종자와 함께 베르메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철저하게 사건을 정리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살인범은 철저하게 시신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경찰은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수사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살해당한 피해자 중 한 여성인 워터맨의 유골을 조사하던 중 그녀를 감싸는 데 사용한 삼배자루 바닥에서 남성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시신이 담겨있는 자루 안쪽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시신을 자루에 넣을 때 고개를 숙이다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2022년 경찰은 범인이 사용했던 버너폰이라는 신원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한마디로 신원을 추적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한 지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는 사망했던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사페쿠아 공원 1번가 인근과 맨하탄 5번가 36번지에서 집중적으로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실종되었던 사건의 목격자가 진술했던
당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타고 왔다는 쉐보레 트럭을 소유한 남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올해 59세 호이어만이라는 남성이 버너폰을 사용한 지역에 쉐보레 트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던 이 사건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호이어만의 유전자를 검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확실한 범인이라는 증거도 없이 그의 집에 쳐들어가 유전자 검사를 강요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용의자 몰래 호이어만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2022년 7월 경찰은 호이어만의 집 쓰레기통에서 먹다 버린 피자 조각과 음료수병 등 11개의 증거물을 가지고 과학수사대로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피자 조각 상단 껍질에서 채취한 호이어만의 DNA와 삼배 자루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머리카락의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호이어만은 경찰에 검거되어 미드타운 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법원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을 인지하고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호이어만이라는 남성은 아주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1987년부터 맨하탄 최고 번화가에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 결혼 후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엘리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력도 특이했는데 우주항공 엔지니어로 일한 유명한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경찰은 호이어만의 집에서 수많은 불법 야동, 음란성 비디오물을 발견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음란 영상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만한 크기의 성인용 인형이 있었으며 포르노 잡지 등 300여 개의 음란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방을 조사하던 중 그의 수첩에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수첩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들, 가족을 파괴하는 포식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살해한 매춘녀들을 향한 증오가 아닌지 의심되는 문구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을 추적하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2022년 3월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가 진술했던 쉐보레 1세대 모델인 트럭을 몰았다는 운전자를 추적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을 찾기 위해 300개가 넘는 소원장을 그 지역 각 차주들에게 보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호이어만을 검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호이어만의 집에서 그가 사용했던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여 차례가 넘는 반복되는 검색어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백 차례 검색했던 단어는 연쇄살인범과 길고비치 사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경찰은 그녀들의 시신을 감쌌던 자료에서 추가로 용의자 것으로 의심되는 머리카락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도 여성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살해당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이어만의 부인도 공범일 가능성이 많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호이어만의 부인을 소환해 조사해 보았지만 부인이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호이어만이 범행 당시 입고 갔던 옷에 붙어 있었던 부인의 머리카락이 떨어져 자루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호이어만은 그동안 인터넷과 데이트 앱을 통해 성노동자들을 만나 그녀들을 유인한 다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이어만은 법정에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고가의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만 같았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13년 만에 검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11명의 희생자 중 3명의 살인 사건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